내 이름은 강우진이다. 나는 밤마다 편의점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다. 새벽 2시, 텅 빈 진열대와 고요한 계산대가 나의 유일한 동반자다. 삑, 삑, 물건을 스캔하는 소리만이 나의 단조로운 일상을 채운다. 나는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늘 같은 시간에 퇴근한다. 사람들은 나를 그저 다리 저는 평범한 편의점 아저씨로만 안다. 그들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지옥을 거쳐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 오른쪽 다리는 늘 미세하게 절룩거린다. 오래된 상처다. 임무 중 생긴 것이다. 나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피와 총성이 난무하던 작전 현장,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나는 한때 국정원 블랙 요원이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국가의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했다.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적을 제압했고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저 낡은 편의점의 야간 아르바이트생일 뿐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연인도 없다. 나는 혼자 살았고 혼자가 편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복잡했고 나는 더 이상 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주변을 끊임없이 관찰했다. 이것은 과거의 습관이자 나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CCTV 화면 속에서 나는 사람들의 움직임, 표정, 그리고 그들의 눈빛을 읽어냈다. 나는 매일 밤 편의점의 구석진 곳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쳐본다. 앨범 속에는 내가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다. 풋풋했던 젊은 시절의 나, 그리고 나의 동료들. 우리는 모두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은 대부분 내 곁에 없다. 나는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려왔다. 내 손목에는 희미하게 흉터가 남아있다. 임무 중 생긴 상처는 아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새긴 흔적이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나 자신을 벌하는 무건의 약속이었다. 나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편의점 아저씨였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블랙 요원체 본능이 살아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편의점 내부의 모든 CCTV 사각지대를 확인했고 외부 침입에 대비한 최적의 방어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나의 눈은 늘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고 나의 귀는 작은 소음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가끔 국제뉴스가 흘러나왔다. 나는 무심한 척했지만 내 신경은 늘 곤두서 있었다. 테러, 마약,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단어들이 들려올 때마다 내 눈빛은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나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타인을 돕고 싶었다. 그것이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이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느 날 새벽 한 할머니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고 앙상한 몸이었다. 그녀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계산대로 걸어왔다. 할머니의 손에는 동전 몇 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빵 하나와 우유 하나를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나는 빵과 우유를 스캔하고 계산을 했다. 할머니는 동전을 세어 내게 건넸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아이고 아저씨, 오늘따라 몸이 안 좋네. 빵 하나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할머니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나의 어머니를 보았다. 나의 어머니도 이제 연로하셨을 것이다.
나는 오래전에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다.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할머니, 이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계산은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혔다. 아이고 아저씨,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괜찮아요. 제가 돈 있어요.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드리는 거예요. 따뜻하게 드세요. 나의 간곡한 부탁에 할머니는 결국 차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내게 이것저것 물어봤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묵묵히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작은 웃음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녀의 작은 웃음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다. 할머니는 차를 다 마신 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같은 분이 있어서 이 세상이 살만해요.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울렸다. 나는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할머니가 편의점을 나선 후 나는 다시 평소의 단조로운 일상으로 돌아왔다. 삑, 삑. 물건을 스캔하는 소리만이 나의 귓가를 채웠다. 나는 나의 다리 상처를 만졌다. 아물지 않는 상처.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내게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과거를 잊지 않고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나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증거가 되었다. 나는 편의점 구석에 앉아 낡은 앨범을 다시 펼쳐보았다. 사진 속에는 내가 특수부대 군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 나는 그 시절의 나를 떠올렸다. 나는 더 이상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세상이 나를 다시 필요로 한다면, 내가 가진 능력이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다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내가 일하는 편의점의 유리창 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둡고 고요한 밤이었다. 나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날 밤, 나의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과거가 다시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나의 손에 쥐어진 멈춰버린 시계는 여전히 시간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 나는 다가올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내 삶의 고요가 깨진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거세게 내렸다. 빗방울이 편의점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새벽 3시 17분. 나는 계산대 뒤에 앉아 낡은 법률 서적을 읽고 있었다. 법전을 펼칠 때마다 과거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편의점 문이 활짝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빗물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나는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 3명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번쩍이는 칼과 총이 들려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강도들이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내게 총을 겨눴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와 탐욕으로 가득했다. 움직이지 마. 돈 내놔. 빨리.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침착하게 손을 들어 올렸다. 내 다리 상처 때문에 나는 그들 앞에서 어설프게 서 있었다. 그들은 나의 절룩거리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어이 아저씨, 다리도 저는 게 배짱은 좋네. 빨리빨리 안 움직이면 다리 부러지는 수가 있어.
강도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와 총구를 내 머리에 겨눴다. 차가운 총구의 감촉이 소름 끼쳤다. 그는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계산대에 기대게 하고 다른 한 명은 금고를 열라고 위협했다. 나는 그들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는 척했다. 나의 임무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었다. 나의 눈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다리 저는 아저씨라고 얕봤다. 나의 겉모습만을 보고 나를 판단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도를 넘어섰고 그들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다. 그들은 편의점 안을 휘젓고 다니며 물건들을 부수고 돈을 훔쳤다. 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강도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행동은 조잡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마약이나 술에 취한 듯했다. 강도들은 금고를 털고 진열대에 있는 담배와 술을 쓸어 담았다. 그리고 그들은 편의점 안을 둘러봤다. 그때 구석에 숨어있던 한 여학생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여학생은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던 듯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강도들은 여학생을 보자마자 욕설을 퍼부었다. 어이, 거기 여학생,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따라와. 강도 중 한 명이 여학생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다. 여학생은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무고한 사람이 다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의 과거는 내게 약자를 지키는 법을 가르쳤다. 나는 순식간에 몸을 움직였다. 나의 다리 상처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 같았다. 3초. 모든 것이 3초 안에 일어났다. 나는 가장 먼저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강도에게 달려갔다. 나의 오른손은 그의 손목을 낚아챘고 순식간에 그의 몸을 비틀었다.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의 몸을 그대로 벽에 내리꽂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정신을 잃었다. 동시에 다른 2명의 강도가 내게 총을 겨눴다. 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나의 몸은 이미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단련되어 있었다. 나는 총알을 피하며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나의 왼손은 한 명의 강도의 총을 쳐냈고 나의 오른손은 그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의 강도가 내게 총을 쏘려 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의 눈빛은 차가웠고 나의 몸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나는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았다.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나는 그의 몸을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3초. 모든 것이 끝났다. 편의점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강도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나는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총과 칼을 회수하여 안전한 곳에 놓았다. 내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내 몸은 마치 훈련을 마친 듯 가벼웠다. 여학생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경외심이 스쳐 지나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더 이상 다리 저는 평범한 편의점 아저씨가 아니었다. 나는 여학생에게 괜찮다고 말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터였다. 나는 강도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들은 모두 정신을 잃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몸을 수갑으로 묶고 그들의 주머니에서 마약 봉투와 불법적인 총기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찾아냈다. 그들은 단순한 강도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조직적인 범죄자들이었다. 그때 편의점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다. 경찰이 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문을 열고 경찰을 맞이했다. 경찰들은 편의점 안의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쓰러져 있는 강도들과 그들 앞에 아무렇지 않은 듯 서 있는 나.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강우진 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경찰관 중 한 명이 나를 보고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나를 아는 듯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강도들이 침입했고 내가 그들을 제압했다고. 나의 말에 경찰관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수군거렸다. 그들은 내게 감사를 표했지만 동시에 나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는 듯했다. 한 경찰관이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우진 씨, 혹시 과거에 특수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반인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3명의 무장 강도를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나의 과거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들이 알면 안 되는 비밀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나의 침묵은 그들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들은 나를 평범한 편의점 아저씨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가진 능력에 놀랐고 동시에 내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듯했다. 경찰들은 강도들을 체포하고 증거물들을 수거했다. 그들은 내게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최대한 사실만을 담아 진술서를 작성했다. 나는 이 사건이 단순히 편의점 강도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조직적인 범죄자였고 그들의 뒤에는 더 거대한 세력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의 평화로운 일상은 다시 한번 깨졌다. 나의 과거가 나를 다시 찾아오고 있었다. 나는 경찰들이 떠난 후 편의점 문을 잠갔다. 편의점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부서진 진열대, 흩어진 물건들. 나는 묵묵히 편의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나는 다시 싸워야 했다. 내가 과거에 피했던 그 싸움, 내 손목의 흉터는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내 주머니에 든 낡은 앨범 속 사진. 나는 나의 과거를 다시 직면해야 했다. 나의 다리 상처는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제 그것은 나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과거를 잊지 않고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나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증거가 되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난 이상 나는 더 이상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과거가 이 사건에 어떻게 얽혀들지 예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 그리고 나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 편의점 강도 사건은 삽시간에 지역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달이 저는 편의점 아저씨, 3초 만에 무장 강도 3명 제압, 숨겨진 영웅, 그의 정체는? 기사 헤드라인은 온통 내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나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명성이나 찬사가 아니었다. 오직 나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과거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경찰 조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갔다. 그들은 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의 이름, 나의 고향, 나의 가족 관계, 그리고 내가 제대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그들의 질문에 최대한 사실만을 이야기했지만 나의 국정원 블랙 요원 시절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들은 나의 침묵을 의심했고 나의 눈빛에서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읽는 듯 했다. 특히 나를 신문하던 경찰관 중 한 명은 내게 묘한 시선을 보냈다.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구진 씨, 혹시 강현민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강현민. 그 이름은 내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자 평생의 악몽이었다. 그는 과거 나의 직속 상관이자 나를 훈련시켰던 교관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의 가장 친한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내게 이 다리 상처를 안겨준 장본인이었다. 나는 그 이름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모르는 이름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경찰관은 나의 반응을 주시하며 다시 물었다. 정말입니까? 그는 과거 국정원 블랙 요원 팀장이었고 강구진 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나의 과거를 알고 있다니.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경찰관은 내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강현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내가 어릴 적부터 자주 보았던 아버지가 주신 낡은 시계와 똑같이 생긴 시계를 찬 남자가 있었다. 나의 눈은 그 시계에 꽂혔다. 그 시계는 내가 가진 것과 같은 오메가였다. 나는 강현민과 그 남자의 관계를 알지 못했지만 그 시계는 내게 묘한 불안감을 주었다. 나는 침묵했다. 경찰관은 나의 침묵을 의혹 인정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는 내게 강현민이 현재 거대한 국제 마약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최근 한국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했다. 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강현민, 그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였다니.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내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 있었다. 강현민, 그 악마 같은 존재가 다시 나의 삶에 나타났다니. 나는 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나의 가장 친한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내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나의 다리 상처는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내 주머니에 든 낡은 앨범 속 사진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에는 내가 특수부대 군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의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나의 동료 김민호가 있었다. 우리는 함께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고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마지막 임무에서 강현민의 배신으로 민호는 목숨을 잃었다. 나는 민호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려왔다. 나의 다리 상처도 그때 생긴 것이었다. 나는 나의 곁을 지켜주었던 편의점 단골 손님 박민재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젊고 유능한 변호사였다. 그는 내가 강도 사건을 해결한 후 내게 깊은 신뢰를 보였다. 그는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국정원 블랙 요원이었다는 사실, 강현민과의 악연, 그리고 나의 다리 상처와 민호의 죽음까지. 나는 나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에게 드러냈다. 박민재 변호사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동정심이 서려 있었다. 나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구진 씨, 정말 힘든 삶을 사셨군요. 저에게 이런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으시다니.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강구진 씨를 돕겠습니다. 박민재 변호사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옆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박민재 변호사는 강현민이 현재 거대한 국제 마약 조직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국정원 인맥을 이용해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막강한 정치 권력과 연결된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그들은 마약뿐만 아니라 불법 무기 거래, 인신매매 등 온갖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강현민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였다. 박민재 변호사는 내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다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강현민과의 싸움을 시작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민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강현민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나는 박민재 변호사에게 강현민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그의 모든 비리를 밝혀내고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곳에서 그를 처절하게 무너뜨려야 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게 만들어야 했다. 우리는 강현민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돈과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금이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나는 그의 약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며칠 후 나는 박민재 변호사와 함께 나의 과거 동료 이정우 요원을 찾아갔다. 그는 과거 나와 함께 강현민 팀장 아래에서 일했던 요원이었다. 그는 강현민의 배신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지만 여전히 정의로운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현재 NES에서 은밀하게 강현민의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가진 모든 정보와 나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이정우 요원은 나의 이야기에 경악했다. 그는 박민재 변호사가 가진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고 내게 손을 내밀었다. 간구진 요원님, 제가 돕겠습니다. 강현민 그놈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민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놈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합니다. 이정우 요원은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함께 강현민의 조직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현민은 우리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한때 얕봤던 다리 저는 편의점 아저씨가 그를 파멸로 이끌 강력한 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나의 낡은 군용 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나는 시계를 꽉 쥐었다. 이 시계는 다시 움직여야 했다. 정의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어야 했다. 나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블랙 요원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나는 민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강현민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나의 다리 상처는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제 그것은 나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과거를 잊지 않고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나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증거가 되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난 이상 나는 더 이상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과거가 이 사건에 어떻게 얽혀들지 예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 그리고 나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 강현민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깊었다. 그는 단순히 국제 마약 조직의 핵심 인물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정치권, 재계, 심지어 군부까지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나의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거대한 악과의 전쟁이 되었다. 나는 박민재 변호사, 그리고 이정우 요원과 함께 강현민의 조직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그의 모든 비리를 밝혀내고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곳에서 그를 처절하게 무너뜨려야 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게 만들어야 했다. 우리는 강현민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돈과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금이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나는 그의 약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정우 요원은 NIS 내부 정보를 통해 강현민이 최근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는 이 비자금 세탁 작전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장하려 했다. 나는 박민재 변호사와 함께 강현민이 비자금을 세탁하려는 루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로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유령 회사를 이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고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은밀한 거래 내역과 비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밤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수많은 자료들을 분석했고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어느 날 이정우 요원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강현민이 거액의 마약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곧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라는 첩보였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직접 거래 현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그의 모든 비리를 밝혀낼 결정적인 기회였다. 하지만 강현민은 늘 완벽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철저하게 경계를 섰고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과거 블랙 요원 시절 경험을 되살려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물색했다. 우리는 강현민의 입국 경로와 거래 현장으로 예상되는 곳에 잠복했다. 비는 추적추적 내렸고 어둠이 짙게 깔렸다. 나는 낡은 트럭 안에 몸을 숨긴 채 그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내 옆에는 박민재 변호사와 이정우 요원이 함께 있었다. 우리는 무정의를 통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긴장감 속에서 대기했다. 얼마 후 강현민의 차량이 나타났다. 그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거만한 표정으로 거래 현장으로 걸어갔다. 그의 뒤에는 거액의 마약과 현금이 실린 트럭이 뒤따랐다. 나는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나의 심장은 쿵쿵거렸지만 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동료 민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민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강현민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강현민이 거래를 시작하려는 순간 나는 무정의를 통해 특수팀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지금이야, 움직여. 우리는 순식간에 트럭에서 뛰쳐나왔다. 나의 다리 상처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총과 칼이 아닌 나의 몸으로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강현민의 경호원들을 제압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나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나는 한 명씩 그들을 쓰러뜨렸다. 강현민은 내가 나타나자마자 놀란 듯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내가 그를 추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강우진,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건드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내게 총을 겨눴지만 나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나는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았다.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나는 그의 몸을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른 강도들도 모두 제압되었다. 특수팀은 현장에 있던 마약과 현금, 그리고 불법 총기들을 모두 압수했다. 강현민의 모든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강현민의 손목을 수갑으로 묶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고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나는 강현민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현민, 너의 악행은 이제 끝이다. 민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네가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이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나의 말에 강현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나의 눈빛에서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을 느낀 듯했다. 경찰이 도착하여 강현민과 그의 일당들을 모두 체포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물들을 수거하고 현장을 정리했다. 나는 박민재 변호사와 이정우 요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두 분 덕분입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박민재 변호사는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강구진 씨,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신념이 이 사회를 더 정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정우 요원도 내게 손을 내밀었다. 간구진 요원님, 당신은 여전히 최고의 블랙 요원입니다. 이제 당신의 명예를 되찾을 때입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나의 희생과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전직 국정원 블랙 요원, 거대 마약 조직 일망타진, 다리 저는 편의점 아저씨의 숨겨진 영웅담. 언론은 연일 나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나는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과거 국정원 블랙 요원이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나의 용기와 정의로운 신념에 찬사를 보냈다. 나는 경찰과 NIS의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강현민의 조직을 추적하고 그를 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의 과거 블랙 요원 시절의 경험, 강현민과의 악연, 그리고 민호의 죽음까지. 나는 나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들에게 드러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나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NES 국장은 내게 다시 NIS로 복귀할 것을 제안했다. 간구진 요원, 당신의 능력은 여전히 최고입니다. 당신은 우리 NES가 필요로 하는 인재입니다. 다시 조국을 위해 헌신해 주십시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다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내가 피하고 싶었던 삶이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현민과 같은 악마 같은 존재들이 존재하는 한, 이 사회는 늘 위험에 처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NIS 국장의 제안을 수락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조건을 내걸었다.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어 일하지 않을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나의 능력을 사용할 것. NIS 국장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이제 NIS의 새로운 팀을 이끌고 거대 범죄 조직과 맞서는 일을 하게 되었다. 나는 나의 낡은 군용 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나는 시계를 꽉 쥐었다. 이 시계는 다시 움직여야 했다. 정의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어야 했다. 나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블랙 요원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나는 민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강현민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나의 다리 상처는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제 그것은 나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과거를 잊지 않고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나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증거가 되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난 이상 나는 더 이상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과거가 이 사건에 어떻게 얽혀들지 예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 그리고 나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 NES로 복귀한 것은 내게 새로운 시작이자 동시에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직면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편의점 아저씨가 아니었다.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대 범죄 조직과 맞서 싸우는 국정원 요원이었다. 나의 다리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모든 시련을 이겨낸 훈장과 같았다. 나의 새로운 임무는 국제 마약 조직 블랙 스네이크를 와해시키는 것이었다. 이 조직은 강현민이 과거 몸담았던 곳이자 그가 현재 한국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던 거점이었다. 블랙 스네이크는 마약뿐만 아니라 불법 무기 거래, 인신매매 등 온갖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치밀하고 잔인했으며 사회 고위층과 깊이 결탁되어 있었다. 그들의 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박혀 있었다. 나는 블랙 스네이크를 전담하는 특수팀의 팀장으로 임명되었다. 나의 팀원들은 모두 뛰어난 능력을 가진 베테랑 요원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과거 나를 신문했던 경찰관, 그리고 내게 도움을 주었던 이정우 요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이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가장 먼저 블랙 스네이크의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을 파악해야 했다. 나는 나의 과거 블랙 요원 시절 경험과 강현민에게서 얻은 단서들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은밀한 거래 장소와 아지트를 찾아냈다. 밤낮으로 잠복하고 미행하며 정보원을 포섭했다. 이 모든 과정은 극도로 위험하고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강현민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외부와 연락을 취하며 조직을 지휘하려 했다. 그는 내게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고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나는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나의 안전과 팀원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했다. 어느 날 우리는 블랙 스네이크가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마약 거래를 성사시키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거래 장소는 도심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이었고 거래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이 거래를 막고 블랙 스네이크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체포한다면 조직의 치명타를 입힐 수 있었다. 나는 작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 팀원들과 밤샘 회의를 이어갔다. 우리는 폐공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침투 경로와 탈출 경로, 그리고 예상되는 저항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강현민의 잔인함과 치밀함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나의 다리 상처는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나는 나의 모든 집중력을 작전에 쏟아부었다. 작전 당일이 되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폐공장 주변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거대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팀원들과 함께 폐공장 주변에 잠복했다. 무정의를 통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작전 개시 명령을 기다렸다. 내 심장은 쿵쿵거렸지만 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나는 과거 수많은 작전에서 경험했던 이 순간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얼마 후 거래 차량들이 폐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와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은밀하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들이 모두 폐공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작전 개시 명령을 내렸다. 지금이야. 진입. 우리는 순식간에 폐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나의 다리 상처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총과 칼이 아닌 나의 몸으로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들의 경호원들을 제압하며 거래 현장으로 향했다. 나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나는 한 명씩 그들을 쓰러뜨렸다. 총성이 빗발쳤지만 나는 그림자처럼 그들을 피하며 팀원들과 함께 강도들에게 접근했다. 거래 현장에는 블랙스네이크의 핵심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총을 겨누며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들의 리더를 찾아냈다. 그는 박정환 대령의 신복이자 강현민의 오른팔이었던 최성민이었다. 최성민은 나를 보자마자 놀란 듯 얼굴이 굳어졌다. 강구진, 네가 어떻게, 네가 여기에 나타날 줄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당황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내게 총을 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나는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았다.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나는 그의 몸을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른 조직원들도 모두 제압되었다. 팀원들은 현장에 있던 마약과 현금, 그리고 불법 총기들을 모두 압수했다. 블랙스네이크의 핵심 간부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나는 최성민의 손목을 수갑으로 묶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고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블랙스네이크의 거대한 마약 거래를 막았고 그들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체포했다. 이 작전은 블랙스네이크 조직에 치명타를 입혔다. 나는 NIS 본부로 돌아와 국장에게 작전 결과를 보고했다. 국장은 나의 노고를 치하하며 말했다. 간구진 요원, 정말 대단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애니스가 오랫동안 추적해오던 블랙스네이크를 와해시킬 수 있었네. 자네야말로 우리 NIS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영웅일세. 국장의 칭찬에 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한 행동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블랙스네이크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다. 그들의 배후에는 정치권, 재계, 심지어 군부까지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강현민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든 비리를 밝혀내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나는 박민재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의 법률 자문을 구했다. 박민재 변호사는 나의 보고를 듣고 경악했다. 강구진 씨, 이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사건입니다. 당신 혼자서는 힘듭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돕겠습니다. 박민재 변호사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함께 블랙스네이크의 배후 세력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변호사로서의 지식과 나의 정보 수집 능력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 터였다. 나는 나의 낡은 군용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나는 시계를 꽉 쥐었다. 이 시계는 다시 움직여야 했다. 정의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어야 했다. 나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블랙 요원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나는 민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강현민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나의 다리 상처는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제 그것은 나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과거를 잊지 않고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나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증거가 되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난 이상 나는 더 이상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과거가 이 사건에 어떻게 얽혀들지 예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 그리고 나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 블랙 스네이크 조직의 핵심 간부들을 체포하고 대규모 마약 거래를 저지한 것은 큰 성과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의 뿌리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박혀 있었고 강현민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나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범죄 조직과의 대결을 넘어 이 사회의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카르텔과의 전쟁이 되었다. 나는 NIS 특수팀을 이끌고 블랙스네이크의 배후 세력을 추적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권력과 자금을 제공하는 숨은 그림자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우리는 밤낮으로 잠복하고 미행하며 수많은 정보원들을 포섭했다. 나의 과거 블랙 요원 시절 경험과 강현민에게서 얻은 단서들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블랙스네이크는 마약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국내외 유령 회사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 대기업 총수들, 심지어 군부의 일부 고위 간부들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의 이름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사들이었지만 실상은 추악한 범죄의 공범자들이었다. 나는 이정우 요원과 함께 그들의 은밀한 회동 장소를 급습하여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들의 대화와 행동을 기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비밀이 결코 탄로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듯 오만하게 행동했다. 나는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파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우리의 활동은 곧바로 그들에게 감지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언론을 통해 내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거짓 정보를 유포했고 나의 과거 특수부대 경력을 들먹이며 나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다. 심지어 나의 가족들을 미행하고 협박하며 나의 심리적인 약점을 흔들려 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요양원에 의문의 괴한들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행히 어머니는 무사했지만 그들은 어머니에게 내게 손을 떼라는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다. 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건드렸다. 나는 더 이상 침착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야수적인 본능이 깨어나는 듯했다. 나는 NIS 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요청했다. 국장은 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어머니와 누나에게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는 내게 강현민의 배후 세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강구진 요원, 그들은 자네를 완전히 꺾으려 할 걸세. 자네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할 거야. 자네도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어. 국장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했다. 민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나의 다리 상처.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강현민과 그의 카르텔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뿌리 뽑지 않으면 결코 평화롭게 살 수 없을 것이었다. 나는 윤세라에게 연락하여 나의 가족이 협박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윤세라는 격분했다. 그녀는 박지훈에게 당했던 과거의 고통을 떠올리는 듯했다. 태준 씨, 그들은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돼요. 제가 가진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윤세라는 강현민의 배후 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그들의 온라인 활동, 비자금 흐름, 그리고 은밀한 만남들을 추적했다. 그녀의 해킹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우리는 강현민의 배후에 있는 핵심 인물들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들은 전직 고위 공무원, 재벌 2세, 그리고 군 장성 출신들이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얼굴 뒤에 추악한 범죄를 숨기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후 우리는 블랙스네이크 카르텔러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계획했다. NIS 국장은 이 작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이 모든 상황을 보고했고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나의 싸움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전쟁이 되었다. 작전 당일이 되었다. 나는 NIS 특수팀원들과 함께 작전 브리핑룸에 모였다. 우리는 각자의 임무를 확인하고 최종 점검을 했다. 나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썩어빠진 뿌리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나의 말에 팀원들은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모두 이 싸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작전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진행되었다. 블랙스네이크 카르텔의 은밀한 아지트들, 그들의 비자금 세탁 장소, 그리고 불법 무기 거래 현장까지. 나는 가장 핵심적인 작전 현장, 즉 카르텔의 리더들이 모이는 비밀 회동 장소를 직접 지휘했다. 그곳은 도심 외곽의 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고급 펜트하우스였다. 보안이 철저하고 침투가 거의 불가능한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나는 이종우 요원과 함께 펜트하우스에 침투했다. 나의 다리 상처는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나는 고통을 무시했다. 나의 몸은 이미 극한의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다. 우리는 환기구를 통해 잠입하고 레이저 센서를 피하며 은밀하게 움직였다. 나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펜트하우스 안에는 블랙스네이크 카르텔의 핵심 리더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자신들의 사업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다. 강현민은 그들 중 한 명과 화상통화를 연결하여 자신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다. 강현민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리석은 것들.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나의 계획은 완벽하다. 너희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강현민의 오만한 목소리가 회동 장소에 울려 퍼졌다. 그의 비웃음 섞인 표정은 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나는 무정의를 통해 팀원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지금이야. 진입.
우리는 순식간에 회동 장소로 진입했다. 나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나는 그들의 경호원들을 제압하며 카르텔 리더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우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총을 겨누며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총알을 피하며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나의 몸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하게 움직였다. 나는 한 명씩 그들을 쓰러뜨렸다. 내 손은 여전히 굳은 살 박히고 거칠었지만 이제는 이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다. 카르텔의 리더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며 회유하려 했다. 얼마면 되겠나?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해. 나는 그들의 제안을 비웃었다. 당신들의 더러운 돈은 필요 없어. 나는 당신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나는 그들의 손목을 수갑으로 묶었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블랙스네이크 카르텔의 핵심 리더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의 모든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작전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환호했다. 나는 NIS 본부로 돌아와 국장에게 작전 결과를 보고했다. 국장은 나의 노고를 치하하며 말했다. 강구진 요원, 자네 덕분에 우리 NIS가 역사적인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네. 자네는 진정한 영웅일세. 자네의 용기와 신념은 우리 NES의 귀감이 될 것이네. 국장의 칭찬에 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한 행동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현민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악행은 끝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다. 민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나의 다리 상처는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제 그것은 나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과거를 잊지 않고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나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증거가 되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았음을 느꼈다. 나의 희생과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강현민의 오만함과 무시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나의 동료와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은 내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블랙스네이크 카르텔의 핵심 리더들이 모두 체포된 것은 국가적인 쾌거였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나의 활약에 찬사를 보냈다. 나는 이제 국정원의 영웅이라 불렸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강현민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악행은 아직 완전히 심판받지 않았다. 민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내가 겪었던 다리 상처의 진실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밝히고 강현민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나는 NIS 특수팀을 이끌고 강현민의 잔재를 척결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강현민을 여전히 추종하며 그의 복귀를 꿈꾸고 있었다. 그들은 사회 곳곳에 숨어 은밀하게 움직였고 때로는 내게 대한 보복을 시도하기도 했다. 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나의 안전과 팀원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했다. 나는 박민재 변호사와 이정우 요원과 함께 강현민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의 과거 행적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가 NIS 요원 시절 저질렀던 모든 비리, 그리고 민호의 죽음에 대한 그의 책임까지. 우리는 그가 숨기고 싶어 했던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었다. 공식적으로 민호는 임무 중 사고로 순직 처리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강현민의 배신으로 인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였다. 나는 민호가 죽었던 그날의 임무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당시 강현민은 팀장이었고 그는 민호를 위험한 상황에 고의적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나의 다리 상처 또한 그의 지시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나는 이정우 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정우 요원은 당시 민호와 함께 임무에 투입되었던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는 강현민의 배신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다. 우리는 함께 당시 임무에 대한 모든 기록과 증언들을 다시 검토했다. 당시 현장 보고서, 통신 기록,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까지. 우리는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민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었다. 강현민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증거를 조작했고 관련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 인물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나는 나의 과거 경험을 되살려 강현민의 심리를 분석했다. 그는 오만하고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을 기념처럼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혹시 민호의 죽음과 관련된 영상이나 녹취록이 그의 비밀스러운 저장 공간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윤세라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윤세라는 박지훈 사건 이후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뛰어난 해킹 실력으로 디지털 세계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세라 씨, 혹시 강현민의 비밀 저장 공간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민호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말에 윤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강현민의 추악한 민낯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태준 씨, 강현민은 박지훈과 같은 부류의 인간이에요. 그는 분명히 자신의 악행을 기록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의 보안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해요. 윤세라는 밤샘을 마다하지 않고 강현민의 비밀 저장 공간에 침투하려 애썼다. 그녀는 수많은 보안 시스템을 뚫고 복잡한 암호들을 해독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고 그녀의 얼굴은 집중력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며칠 밤낮으로 노력한 끝에 윤세라는 결국 강현민의 비밀 저장 공간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예상했던 대로 수많은 영상과 녹취록, 그리고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그곳에는 민호가 죽었던 그날의 임무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서 강현민은 민호를 고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내몰았다. 그는 민호가 도움을 요청할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호를 비웃듯이 바라봤다. 민호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강현민은 냉정하게 그를 외면했다. 그리고 나의 다리 상처 또한 강현민의 지시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그는 나를 제거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나를 위험에 빠뜨렸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영상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영상을 보는 내내 분노와 고통으로 몸부림쳤다. 내 손은 떨렸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민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내가 겪었던 다리 상처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나는 모든 증거 영상과 녹취록을 USB에 담았다. 이것이 바로 강현민의 모든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나는 NIS 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국장은 영상을 보자마자 분노했다. 세상에, 강현민 그놈이 이런 짓까지 저질렀다니.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현민을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국장은 강현민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했다. 군검찰은 즉시 강현민을 소환했고 그의 모든 비리와 살인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했다. 나는 민호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그들은 민호의 죽음 이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강현민의 악행과 민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에 경악했고 분노했다. 그들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내게 간곡히 부탁했다. 나는 그들에게 반드시 강현민을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현민의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 재판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언론은 연일 강현민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그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나는 법정 증인석에 서서 내가 아는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민호의 죽음, 나의 다리 상처, 그리고 강현민의 배신까지. 나의 진술은 단호했고 나의 증거들은 명백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나는 내가 확보한 영상 증거를 법정 스크린에 띄웠다. 민호가 죽었던 그날의 임무 영상이었다. 영상 속 강현민의 잔혹한 모습과 그의 배신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했고 민호의 부모님은 오열했다. 강현민은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당장 꺼. 저거 가짜야. 조작된 영상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그의 악행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현민, 너의 악행은 이제 끝이다. 민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나의 말에 강현민은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권력,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삶까지. 그는 결국 자신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강현민은 민호에 대한 살인 혐의와 직권남용, 그리고 비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다. 그의 몰락은 너무나도 철저하고 처참했다. 정의는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나는 민호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그들은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김 요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민호의 억울함을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인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호는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을 겁니다. 나는 나의 손에 쥐어진 아버지의 낡은 주머니 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군인이었을 때 꿈꾸셨을 정의로운 세상을 내가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었다. 평화롭지만 동시에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될 터였다. 나는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갈 것이다. 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다. 나는 NIS 특수팀에서의 성공적인 활동을 마치고 이제 군 복무를 마친 민호의 가족과 이정우 요원, 그리고 윤세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현민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다. 마약 조직 블랙스네이크는 와해되었지만 그들과 연루되었던 정치권, 재계, 군부의 인사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의 싸움은 끝났지만 더 큰 정의를 향한 나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NIS에 남아 나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대국민 정보 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권력이자 무기였다. 나는 일반 시민들이 사이버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악의적인 정보 조작에 휘둘리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윤세라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탁월한 해킹 실력과 정보 보안 전문 지식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는 함께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 보안의 중요성과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달이 저는 편의점 아저씨의 숨겨진 영웅담, 전직 블랙 요원의 정의로운 투쟁. 언론은 연일 나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나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과거 국정원 블랙 요원이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나의 용기와 정의로운 신념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명성이나 찬사에 관심이 없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오직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나의 다리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내게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겪었던 모든 시련을 이겨낸 훈장과 같았다. 민호의 부모님은 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민호의 이름으로 민호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민호 재단은 군대 내의 가혹 행위로 고통받는 병사들을 돕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호 재단은 익명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피해 병사들에게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나의 경험과 윤세라의 기술, 그리고 박민재 변호사의 법률 지식이 결합되어 민호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나는 민호재단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는 데 계속해서 힘썼다. 나는 직접 군부대를 방문하여 병사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나의 진심 어린 소통은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고 그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정우 요원은 NIS에서 나와 함께 블랙스네이크의 잔재를 척결하는 데 계속해서 힘썼다. 그는 나의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우리는 함께 이 사회의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카르텔과 맞서 싸웠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내 손은 여전히 굳은 살 박히고 거칠지만 이제는 이 손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를 치유하며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 사회를 더 정의롭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나는 민호재단에서 주최하는 희망 콘서트에 참석했다. 콘서트장에는 수많은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민호재단의 후원자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단상에 서서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찾았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나의 용기와 신념에 박수를 보냈다. 콘서트의 마지막 순서는 민호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고 회복한 병사들의 합창이었다. 그들은 밝은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노래 속에는 희망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한 행동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나는 콘서트가 끝난 후 민호재단의 후원자들과 함께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민호재단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옆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군대가 모든 병사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 사회가 진정으로 정의로워질 때까지 나는 나의 삶을 바쳐 이 사명을 다할 것이다. 나는 나의 손에 쥐어진 아버지의 낡은 주머니 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군인이었을 때 꿈꾸셨을 정의로운 세상을 내가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었다. 평화롭지만 동시에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될 터였다. 나는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갈 것이다. 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다. 그날 달이 저는 편의점 아저씨를 얕보고 총을 겨눈 강도들은 3초 뒤 전직 국정원 블랙 요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없는 감동과 전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강구진 요원 같은 조용한 영웅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강구진 요원 같은 용기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라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